안녕하세요. 친절한 성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레터 잘 받으셨나요? 네, 제가 이번 주부터는 아침에 이렇게 레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침 7시 레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요 밑에 제가 고정 댓글 달아드리니까 거기에 주소를 치신 다음에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이틀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나스닥, S&P 급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긴급하게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마도 오늘은 제가 편집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자막도 많이 못달 것 같고. 그래도 그렇게 자막을 다 다는 것보다 빨리 영상을 올리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이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확진자 수는 더 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파장을 미칠 것이냐,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확인되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우량주에 들어갈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던 주린이를 위한 금융투자법, 정말 ETF를 전혀 모르는 금알못들을 위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레터에서 상황이 자꾸 변하는 바람에 설명을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우량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줍줍해야 될 우량주,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오늘 레터 한번 보실게요. 주린이를 위한 금융투자 기초편. ETF는 먹는 거야. 네. 지수는 친구 이름? 네. 조정 vs 반등. 눈치 챙겨. 네. 지금 눈치를 챙겨야 될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네, 일단 실전 ETF 투자법을 보면은 ETF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전 매매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ETF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일단 ETF는 주식의 장점을 가지고 왔고 펀드의 장점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복합해 놓은 거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장점이냐? 주식의 장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펀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어떻게 했었어요? 은행에 가거나 증권사에 가거나. 물론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이 있었지만 사실 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 투자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인데 내가 주식 거래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바보탱이. 바보탱이에요. 근데 주식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런데 ETF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면 네. 그거는 제가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했어요. 이게 너무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본기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으니까. 처음 스텝 1.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죠. 주식 계좌 어떻게 개설할까?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 해보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주식 계좌 개설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증권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엔 증권사 가시면 절대 안 돼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증권사에서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증권사에서 누가 오기를 바래요? VIP. 자산가들이 와서 상담을 받기 위하지. 이런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가가지고 이게 계좌 트는 걸 안 좋아해요. 차라리 비대면으로 개설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챙기셔야 될 게 해외 투자할 때, 해외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 혜택 많이 주고 있으니까 각종 수수료를 따져서 어디가 좋은지를 하고 일단 계좌를 개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헷갈리고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MTS와
HTS가 있어요. MTS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HTS 같은 경우에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걸 또 어디서 다운받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MTS는 우리가 앱 다운받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구글 스토어에 가셔서 거기 뭐 영문은 이제 키움이고 나무는 NH투자증권이고 또 어디가 있죠? 크레온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그 앱을 다운받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가 깔려요. 뭐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걸 깔고 난 이후에 설치를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계좌가 바로 개설이 된 거고 거기에다 송금을 해서 입금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HTS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뭐 영웅문 다운로드 뭐 이런 게 홈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럼 영웅문 다운로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내 컴퓨터에 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HTS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MTS와 HTS를 동시에 보는데 그 이유 중에 그 이유가 HTS는 거래용이 아니라 여기에 각종 뭐 시세라든지 외국인 동향이라든지 지표들이 있어요. 이 지표를 보기에는 HTS가 낫기 때문에 거래는 MTS로 지표는 HTS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MTS, HTS까지 우리가 다운을 받았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거.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건데? 예. 이제부터가 그러면 다 모든 걸 했는데 내가 투자할 종목을 선정을 해야겠죠. 아, 난 지금 이제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코스피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겠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품을 어떻게 샀지? 가장 간편한 방법은요. MTS의 주식 주문하기 있잖아요. 주문하기에서 종목 검색하기가 있어요. 종목 검색하기 보면은 이 탭이 주식 탭이 있고 ETF 탭이 있고 ETN 탭이 있고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탭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식 탭이 아니에요. 이렇게 네모나게 주식이라고 써 있는 거 말고 그 옆에 ETF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누르고 거기에 코스피라고 검색을 딱 하는 거죠. 검색을 해보면 코스피 관련된 거를 뭐 각종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간편한 방법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한국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세요. 그러면 시장 정보라는 여기 딱 그게 나오거든요. 시장 정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쪽 편에다가 이제 코드를 넣는 게 있어요. 60003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쪽 앞쪽 왼쪽 편에 어떤 탭이 뜨냐면 ETF 상품 비교를 할 수 있는 탭이 또 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하는 거죠. 국내인지 해외인지 시장의 종류가 원자재인지 안 그럼 주식인지 이런 거를 하나씩 하다 보면 뭐 레버리지인지 인버스인지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ETF들이 다 솔팅이 됩니다. 요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 거래량, 수수료, 총 자산, 괴리율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MTS는 간편하게 내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찾는 거고, 증권거래소 KLX 홈페이지에서 ETF 상품 비교는 더 정확한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ETF 탭에서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ETN 탭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나스닥 레버리지 투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ETN으로 가셔서 나스닥을 검색을 하게 되시면 거기에는 뭐 레버리지 2배짜리, 인버스 레버리지 2배짜리가 있을 거예요. ETF와 ETN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전 매매에 있어서.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는 거고 ETN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요 주체의 차이가 있고 그 ETF 같은 게 먼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상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거래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ETN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같은 것들을 전략적으로 만들 때 ETF 상품과 겹치지 않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찾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투자처가 ETF에 없다라고 하면 ETN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중요한 게 매매예요, 매매. 네,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졌네. 이때는 좀 들어가도 안전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면 꼭 비싸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격이 급해요. 뭘 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호가로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하루에도 몇 %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를 정해야 돼요. 뭐 지금 뭐 얼마 정도다, 뭐 만 얼마다 그러면은 그 목표가를 정하고 그 목표가에 걸어놔서 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분할 매수가 뭔지 좀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분할 매수라는 이제 좀 호가창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얼마의 가격이 있고, 이렇게 뭐 가격대별로 다른데 500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1000원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 막대가 거래량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사실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별로 거래량이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매수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으로 조금씩 걸어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오늘 코스피 레버리지를 뭐 20주 사고 싶다. 그럼 20주 여기 딱 걸어버리는 게 아니라 2주 이렇게 걸어놨다가 만약에 체결이 안 된다. 아, 그러면 시장이 오르는구나. 체결이 안 되네? 그럼 또 조금 더 호가를, 원하는 매매가를 올려놓고 이런 전략을 써야지. 이거를 사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또 사버리고 또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바로 시세로 팔아버려. 아주 급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바로 막 안 하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는 호가로 막 던져야죠. 이게 급박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놨는데 이걸 지금 바로 안 팔면 손절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호가로 막 던져야겠지만 호가로 막 사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팔 때도 위쪽에 걸어놓는 거죠. 더 높은 가격에 걸어놓고 일단 또 뭐 우리가 맨날 주식창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일 하고 업무에 집중을 하다가 체결이 됐네. 비싸게 팔았구나. 체결이 안 됐네. 그럼 또 낮게 걸어볼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코로나 2차 패닉 셀링 우량주 주불각 이 투자 레터를 오늘에서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 지난주에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사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레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코스피가 그때도 제가 레터에서 2000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2000선을 찍고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그때는 2100선이 깨지느냐 마느냐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코스피 지수로 가지고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2000선에서 2100선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수대에서는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2000선 이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분석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4월 달에 가면 분명히 기업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돼서 나올 텐데, 그러고 나면 코스피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2000선에 바짝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2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2100선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수보다는 섹터별 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승폭이 어디가 더 클까? 개별 종목이 더 클 수가 있고, 제가 그때 레터에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이제 비중 확대 추천 섹터예요.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단기 조정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반도체 ETF도 많이 빠졌거든요.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지금 주도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지금은 투자를 하시면 반등 시에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에요. 이제 미국이 정말 기다리던 반등이 나왔죠. 4% 이상씩 모든 지수들이 다 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인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정말 하루에 1000포인트씩 급락을 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그러면 미국 지수가 왜 이렇게 정말 2008년 이후로까지 많이 떨어졌냐. 그동안에 1차 미중 합의 이후에 너무 급격하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대비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있었던 거를 걷어낸 측면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더 번질지 모르는 그런 공포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공포감 대비 낙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반등 국면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도 비슷해요. 제가 추천드렸던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맥도날드, 애플 이런 개별주들의 낙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때 뭐 제 라방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언제 우량주를 주어야 되냐. 지금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우량주에 들어갈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대대적인 어떤 금리 인하 플러스 통화정책 플러스 적극적인 정부의 뭐 재정정책,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뭐 세수 추경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니까 시장이 반등하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각국 정부의 대응도 더욱 강력하고 활발해진다. 그래서 이 대응책이 먹힐 건지 먹히지 않을 건지, 이게 정말 효과를 낼 것인지 내지 않을 것인지는 또 가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상황은 각국이 공조를 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이밍을 바닥으로 잡아봐도 좋겠다. 시장에서는 계속 지금 바닥이 어디냐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닥이라고 해서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대폭을 좀 낮추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제 타격을 반영한 기이익 전망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수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바닥이지만 이 바닥이 급격하게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찍을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겠구나. 한 2~3% 정도 이상의 지수 상승폭이 있겠고, 오히려 지금은 성장주라든지 주도주라든지 이런 섹터별로 투자를 하시는 게 이 반등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버스나 이 레버리지 ETF를 투자를 하실 때는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얘를 장기적으로 한번 물렸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아니 놔두면 언젠가는 손실이 회복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장을 보시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변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다음 날 플러스가 전환이 되기만 해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수익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중국 주식은 한번 묻고 그냥 잊어먹는다고 하지만 ETF는 그냥 묻고 잊어먹는 게 아니고,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가시면 변동성이 큰 경우에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초보자들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이제 손절이에요. 내 손절을 해야 될 때는 정말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상황을 잘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코로나 리세션으로까지 번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전망을 했었던 것처럼 올해는 경기가 반등을 할 거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대로 시장이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